4장을 천천히 구령과 이 기술 설명을 하면서 한번 천천히 품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준비. 자, 이제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거들어맞기 나오죠. 차렷, 준비. 하나, 손날 거들어맞기. 둘, 거들어 찌르고요. 하나, 둘, 편성끝 세워 찌르고. 하나, 제비품 목치기. 둘, 차고 지르기. 하나, 옆차기 2번. 하나, 바깥 맞기. 둘, 차고 몸통 맞기. 하나, 둘, 하나, 둘, 앞차고 등주먹. 하나, 둘, 하나, 둘, 하! 바로 샷. 자, 그러면 천천히 4장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4장에서 이제 품새를 하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심사를 본다, 1품 심사를 본다, 그러면 태극 8장하고 4장이 거의 대세를 이뤘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4장이라는 게 이후에 나오는 5장, 6장보다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난이도가 더 높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품새에 속합니다. 대체적으로 파란띠가 됐을 때 이 태극 4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쯤이면 보통 운동도 한 반년 정도 하게 돼서 흔히 말하는 운택이라 그러죠. 운동 권태기를 느낄 때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되는데 최대한 그거를 쉽게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시작부터 난데없이 뒷굽이 나갑니다. 3장을 연습을 많이 했어도 처음부터 뒷굽이 서는 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시선을 보시고 예비손을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이번엔 예비손도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장에서 뒷굽이 설명을 오래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내 다리 이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쪽 다리로 다리를 앉듯이 체중은 절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앞서기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이쪽으로 살짝 보냈는데 보내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는 느낌으로 다리만 살짝 나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리가 뒤덮칠 때, 뒤꿈치가 뒤덮칠 때 호흡과 함께 동작을 맞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굽이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두 손날이죠. 손날 2개. 손날 이제 몸통 거들어 맞기 드디어 나왔는데 이 손날 맞기 이 모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손은 막은 손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 맞기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막은 상태 그 위치 그 자리에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거들어 맞기는. 그래서 내가 이쪽을 보지 않음에도 반대쪽을 내가 방비하거나 막고 있는 자세라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그 위치에다가 보조손을 위치에 놓으시고요. 저희 3장 때 한 손날 거들어 맞기 연습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 허리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는데요. 이거는 또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띠보다는 낮게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갈비뼈 정도로 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여기다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어깨선 올라오고 셋, 넷, 얼굴선 지나서 어깨선 아래로 막기가 들어갈 때 같이 움직여서 거들어서 같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자, 그래서 시선, 예비손, 발 움직이면서 출발. 자, 그 다음에 저희 편성끝 세워 찌르기 나오십니다.
얘가 약간 거드는 느낌이 나도록 누르는 동작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눌러서 찔렀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국기원에서 완전히 제정을 해놓은 제정식에 따르시면 한 번 동작으로 연습하게끔 되어 있는 동작을 하나 둘로 나누는 거는 불필요한 동작을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동작으로 끝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하시면은 조금 쉽냐면, 얘를 허리 쪽으로 많이 당겨 놓으시게 되면 얘가 살짝 위에 있다가 누러지게 되더라도 얘가 움직이는 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얘가 나가서 찔러서 나가야 될 거리는 이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출발하셔도 얘가 타고 넘는다거나 얘에 부딪힐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을 찌르는 이런 일은 생기지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살짝 내 인중선까지만 손을 올리시고, 얘는 허리손으로 나가셨다가 앞구비가 되시면서 출발 누르시면서 그대로 쭉 찌르시게 되면은 이 팔꿈치 관절쯤에 이 반대 보조손, 거드는 손을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찌르실 때에도 이제 보통 저희가 기준을 명치선, 심장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내 어깨 라인을 찌르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서 몸통 중앙선 쪽으로 안으로 넣어서 찔러주시게 되시는 거죠. 반대쪽도 둘. 자, 다음에 제비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시선 주시고요. 예비손. 이 예비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 제비품의 이 동작은요, 하나는 내 손날로 얼굴을 올려서 막는 거고, 하나는 상대방의 목을 가격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 예비손 동작을 하나씩 따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동작이죠, 예비손이 아니라. 자, 손날목칭 이렇게 나가고 얼굴 막기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얘는 얘가 없는 얼굴 막기 한쪽 손 동작, 여기서 손날목치기, 보조손이 없는 주된 손 동작, 이것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같이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달이 안 되시면 가끔씩 이렇게 퍼 올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세게 내리쳐서 갈비뼈를 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제비품에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제비품이죠. 실은 제비품은 허리가 틀어지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제비품입니다. 내가 이렇게 허리를 틀지 않고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손날 금강 목치기 정도가 될까요? 어쨌든지 간에 허리를 반드시 비틀어서 써 주셔야지 제비품 동작이 되십니다.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제비품 동작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발, 앞구비 발이 많이 틀다 보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신체적인 구조상 한쪽 골반이 말리게 되면 이 거리 자체가 한쪽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몸에 맞게 최대한 비트는 각은 나오되 몸을 앞으로 굽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비품이 태권도를 얼마나 어떻게 더 수련을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나가는 동안에 틈틈이 반대쪽도 때리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8단이 되시게 되시면 한수라는 품새를 하시게 되시는데, 물론 8단 이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수라는 이제 고급 품새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이 제비품을 대칭적으로 양쪽을 다 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4장에서는 한쪽만 때리죠. 태권도 품새가 원래는 양쪽 다 번갈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고도 저희가 홍보상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4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작은 대칭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아마 숙달도가 어려워서 선배들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4장을 들어가면 반대쪽도 제비품을 때리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비품 설명 넘어가겠고요. 자, 다음에 앞차고 지르기. 여기는 더 설명할 게 없죠. 자, 다음에 옆차기 2번이 나오는데, 옆차기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옆차기는 뭐 만족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 주변에 뭐 품새 국가대표를 했던 선후배님들도 자기 옆차기에 만족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숙달도, 뭐 유연성, 뭐 속도, 뭐 순발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차려고 노력하는 발차기가 옆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완벽하게 차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을 상해요. 옆차기를 차다가 제일 많이 상하는 게 골반, 두 번째로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뭐 허리까지 나가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절대 건강에 좋은 발차기를 하기 힘들죠. 근데 건강이 안 좋아질 만큼 몸을 쓰기 때문에 나쁜 거지, 이 발차기 자체가, 옆차기 자체가 나쁜 발차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옆차기를 차시면서 이동을 하게 되시면 이 발바닥 하나, 이 앞서기만큼은 간격이 더 생기신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차시고 차시고 옆차기를 하시면 발이 180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발바닥이 180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옆차기를 이제 정확하게 구사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차고 상체 다시 발 돌려놓고 균형 잡는 거, 발과 발 사이는 앞서기 간격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차시고 뒷굽이 만들어 주시는 거를 유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히 숙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술이랄 게 아니라 진짜 이 옆차기는 거의 뭐 최대한 숙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을 조금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태권도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품새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어려운 발차기가 옆차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옆차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왜 태권도는 유난히 이 옆차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오죽하면은 제가 어릴 때에도 제 초등학교 때 뭐 열 몇 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데도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태권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을 언뜻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나 이런 것들이 옆차기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옆차기 2번을 끝내고 제 손날 거들어 맞기 들어가신 다음에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시선, 예비손 그대로 만드셔서 체중 이동, 바깥 맞기 동시에 막아주시고요. 차고 나서 발을 앞으로 놓지 않고 뒤에다 놓으십니다. 차고 뒤쪽.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동작을 할 때는 끄는 발이라 그래서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맞기 전에 살짝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필요한 동작 내지는 이중 동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한 번에 같이 끊으려고 하셔야 돼요. 차고 접는 발, 이 접는 발에 예비손이 만들어 주셔야지 뒷구비를 다시 쓸 때 동시에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의하시면서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제비 품목 치기. 자, 등주먹 앞치기. 자, 사장이 어려운데 그 전에 이제 보기 힘들었던 동작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앞구비 자세에서 등주먹을 때리는데, 이 등주먹을 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이 예비손을 항상 잘 만드신 다음에 이 공격을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점. 이 보조손 밖으로 가시면 방어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깥 맞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 맞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조손을 밖으로 쓰시면 방어 동작, 맞기 동작이 활용이 되고요. 내가 등주먹 앞치기, 등주먹 옆치기, 매주먹 내려치기와 같은 공격 동작을 행하실 때는 이 보조손 안으로 이 주 공격 방어하는 팔이 움직여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차고 등주먹이 나가시게 되시면 보조손 안으로 손을 넣어서 때려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좀 세부적인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등주먹을 칠 때는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편편한 면으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살짝 저희가 지르기를 할 때 이 뾰족한 면으로 때리기 위해서 손목을 살짝 손가락이 아니라 이걸로 때리기 위해서 살짝 편편하게 손목을 내리시는데, 등주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내려서 때리시면은 이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이 손등면으로 때리게 됩니다. 근데 손등은 되게 약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단련을 하신 분들은 엄청 단단하시던데, 애초에 저희가 단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등 단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손등 부위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정권 이 부위의 윗면으로 때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서리로 때리시려고 하시면은 이 주먹을 이렇게 때리는 이렇게 만든 면 그대로 가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상시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쥐고서 주먹을 쥐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가서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으로 상대방의 앞면을 때릴 수 있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사장이 또 어려운 게 또 품새도 길고 동작 자체가 많아서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는 동작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들 이제 힌트를 드리냐면, 왼쪽에 왼손, 오른쪽에 오른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는 동작에서 말 그대로 왼쪽에 왼손, 오른쪽에 오른손. 여기서 손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왼쪽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오른손 마치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저희가 몸통을 막으면 팔과 다리를 대칭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기본 동작을 연습하듯이 대칭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같은 팔, 같은 다리로 이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왼쪽 방향을 막을 땐 왼손, 왼쪽에 왼손, 오른쪽에 오른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단락도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 돌아가는 동작, 앞굽이 앞굽이 몸통 맞고 두 번 지르기, 두 번의 기압인데, 여기서는 유의하셔야 될 게 자세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 자, 오른쪽을 맞고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2장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몸을 이곳을 향해서 크게 내려서 탁 떨어뜨려서 맞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행하기 전에 다리를 낮추시는 거죠. 하! 이렇게 해서 4장 이런 조금조금한 부분, 세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4장은 팔개에서 징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 기술에다가 단순히 이제 싸움 기술, 어떤 상대방을 때리는 기술인데, 쓰러뜨리는 기술에 너무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상적인 부분, 어떤 이런 내용적인 부분, 의미적인 부분은 아마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이 품새선 모양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태극 4장의 품새선의 모양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죠. 4장의 특징은 이게 나중에 가도 좀 4장, 5장, 7장 그런 뒤로 갈수록 품새들이 그 전까지는 저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품새가 진행이 됐다면, 4장부터는 물론 6장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4장부터는 첫 번째 단락을 해놓고 나면 바로 맨 끝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흔히 세 번째 단락이라고 했던 것부터 이제 이행을 해서
품새를 마무리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진 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게 품새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양이라 그러고 끊겨져 있는 건 음이고요. 태권도 품새의 수련, 그 퍼포먼스적인 면에서의 차이점은 이 양의 그 모양을 갖고 있는 단락에서는 뒤에 있는 발이 앞으로 이동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이 끊어져 있는 단락에서는 뒤에 있는 발이 전진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발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제자리 동작을 통해서 이 품새선이 끊어져 있는 거를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의 첫 번째는 처음에는 손날 맞고 편선 끝 찌를 때 어떻게 앞구비로 이동하죠. 뒷구비, 앞구비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선 이 끝에 있는 단락으로 이동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제비품목 치고 앞차고 주먹 지르고 옆차기 2번 차고 손날 거들어 맞게 하고 뒤돌아서 뒷구비 바깥 팔목 몸통 바깥 맞게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죠? 찬발을 다시 뒤에다 놔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음의 형질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으면 찬발은 절대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뒤로 빼셔서 막기까지 하시고 다시 제비품목 치고 앞차고 등주먹 치고 난 다음에 이 2번째 단락, 다음 단락 순서로는 3번째 단락이고요. 모양으로는 2번째 단락이죠. 이 2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되죠? 몸통 맞고 지르기 나아가지 않죠. 마치 2장처럼 태극 2장의 3번째 단락처럼 제자리에서 앞서기로 처리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발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 음의 모습으로 단락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몸통 맞고 2번 지르고 몸통 맞고 2번 지르기 하시면서 이 품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4장의 모양은 이렇고요. 아마 품새를 설명을 드리게 되더라도 큰 특징이 없는 한 이런 품새선의 모양이 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이 임금 왕자가 아니라 팔괘의 모양이고 품새 이름이 태극인지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런 내용적인 의미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